네, 자,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한 모습입니다. 이런 변동성을 이기는 종목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 종목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신영묵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장 변동폭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세 좀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지난 이틀 동안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 조정폭만큼 반등이 좀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네. 지수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오른다는 거는 좀 부담일까요?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는 연초 대비했을 때 하락폭 대비했을 때 한 50% 정도가 이제 회복이 된 상태고 코스닥은 또 어마어마하죠. 코스닥은 지금 전 세계 주요 그 국들의 지수 중에서 반등이 제일 셉니다. 네, 세계 1위예요. 반등폭으로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는 관점보다는 아마 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회자되고 있는 게 개인 투자가들이 그 ETF 인버스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는 그러니까 저는 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지수의 상단은 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하단도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또 이게 실물 경기가 얼만큼 타격이 올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사님은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 물론 지금은 최악의 국면은 지난 거예요. 왜냐면은 기업들의 어떤 부실 기업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뭐 무제한적으로 양적 완화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감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정도 수준의 그런 위험감은 없다는 것이 이제는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상단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물론 하단도 막혀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상단이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가장 여기서 베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서 주식 상단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개별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인 거고요. 근데 이제 막상 주요국들의 어떤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지 이제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물론 또 그에 따라서 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또 각국들이 재정 정책을 쓰면서 막긴 하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아직 이제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 정도를 뭐 피크아웃으로 본다 말은 하지만 그것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상단은 막혀 있는 상태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무리하게 베팅하시는 것보다는 좀 지금 구간은요.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시는 것보다는 이번 상승장에서 꼭 내가 사고 싶었는데 못 산 종목들을 추려 놓으셨다가 만약에 조정이 왔을 때 이제 사시는 그런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반등 구간은 말고 조정을 받았을 때. 그렇죠.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도 보시면 지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3%가 그냥 한순간에 빠지거든요. 근데 또 내가 생각하는 조정이 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좀 기다렸다고 할지라도. 근데 지금 상황은 결론적으로 확률 싸움이라고 봐요. 이게 여기서 지수가 더 세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박스권 지금 정도에서 좀 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인지를 봤을 때는 좀 지금은 신규적인 어떤 좀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현금 좀 약간 늘리면서 좀 시장 조정 왔을 때 내가 꼭 사고 싶은 종목을 지금 미리미리 추려놓는 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상방도 막혀있지만 하방도 어느 정도 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종목 장세 위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일단 내가 좀 관심 있는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시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약간 좀 기다려보자 이런 전략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5G 종목을 좀 여쭤보기 전에 오늘 또 대북주가 좀 잘 가는 모습입니다. 이슈가 좀 뚜렷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난티, VI가 발동이 된다거나 오르는 모습인데 좀 종목 장세의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5G를 정리하기 전에 대북주, 현대엘리베이터나 아난티를 제가 좀 약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사실 그 현대엘리베이터나 아난티 같은 대북주들도 지금부터는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단순히 테마성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이 북미회담이 지금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지연돼 있는 상태잖아요. 결혈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3자의 니즈가 굉장히 맞는 시기라는 거죠. 3자라고 하면 남북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초기 대응 실패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그 북한의 경제 제재 때문에 지금 또 관심에서 약간 멀어졌죠. 근데 그 제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제재가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적이라든지 인적인 어떤 접촉이
이제 좀 약간 멀어지다 보니까 네. 북한 내부적으로 물론 만약에 북한 내부적으로도 코로나가 퍼지고 확산 국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잘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비했을 때 가장 방역과 대비를 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북의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빌미로 해서 북미회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뭐 총선과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네.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좀 탄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대북으로 좀 더 네.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단순히 오늘 뭐 한번 급등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실 게 아니라 이쪽 남북 경협주라든지 대북 관련된 물론 상징성은 당연히 현대엘리베이터랑 아난티라는 종목이 가장 상징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 두 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보실 것이 아니라 하반기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의 어떤 대선 네. 대선 이슈를 보고 가신다고 하면 네. 어떻게 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카드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럴 때마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 좀 주가 관련된 종목들은 좀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좀 이렇게 스타트를 끄는 그런 느낌도 좀 약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이 이제 미국에서 발의가 됐다는 소식에 오늘도 대북주들이 일제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난티는도 16%, 현대엘리베이터도 4% 넘게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좀 오를 때보다는 약간 좀 조정을 받을 시 매수해서 미국 대선 때까지 좀 들고 가는 전략을 좀 주시는 겁니까? 미국 네. 대선 전에 아마 대선 주가들은 전에? 뭐 다 네. 피크가 나올 것 같고요. 그쵸. 지금 네. 정도부터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매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오늘 아마 이런 종목이 이렇게 튀는 종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도대체 단순히 튀는 게 아니다. 네, 현대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고 아난티가 왜 이렇지?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걸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면 안 되고 네. 좀 약간 중장기적인 어떤 우리 약간 정치적인 어떤 문제긴 한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아마 추세적인 상승이 저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북주들 오늘 일제히 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오르기보다는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총선과 또 대선 이슈까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하셨네요. 자, 그런 가운데 또 오늘 또 5G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 또 5G 관련된 사업이나 뭐 인프라 투자 조금씩 또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중국은 네. 이미 굉장히 공격적인 네. 지금 5G 투자를 하고 있고 2025년까지 1조 위안 정도 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5G 기지국 수를 전년 대비했을 때도 올해 한 두세 배 정도를 늘리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 5G 관련된 종목들이 좋을 수밖에 없고 중국 내 주식 중에서도 5G 장비라든지 기지국 관련된 주식들이 다른 섹터의 다른 종목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런 5G 투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반기에 한 2조 한 4천억 정도의 투자를 예상을 했는데 정부의 권유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좀 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를 4조까지 증액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주가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지만 네. 이 구간 내에서 오히려 더 수익성이 더 강화되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다고 계속 네. 말씀드리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제 5G가 그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인프라 투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5 투자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쪽 섹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지금 되게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 꼭 담아야 되는 그런 섹터로 필수 섹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5G는 꼭 필수 섹터로 좀 담아보자.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 두 개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네. 앞전에 이미 소개시켜드린 것은 미국향으로 좀 강점이 있는 네. 이노와이어라든지 HFR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5G 대장주죠. 네. KMW와 RFHIC라는 종목입니다. 네. 뭐 KMW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이노와이어라든지 HFR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5G 투자에 좀 특화가 돼 있는 종목들이고요. KMW나 RFHIC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리고 유럽향으로 좀 특화가 돼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 투자 같은 경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 한 2조 4천억 정도의 투자에서 4조까지 증액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그 하단에 있는 이런 부품 장비업체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특히 KMW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라든지 뭐 필터, 시스템 장비가 전체 매출의 뭐 주를 이루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트래픽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 넷플릭스 오른 거 보셨죠? 네, 네. 그렇죠. 트래픽이 지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네. 뭐 지속적으로 트래픽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 트래픽 관련돼서 급등한 종목이 이제 KINX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5G 투자는 선제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19의 또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KMW는 지금 구간부터도 지금 계속 보셔야 된다고 보고 아마 실적 개선이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점점 좋아지는 구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RFHIC 같은 경우에는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화해향으로 이제 작년에 그렇죠. 좀 피해를 많이 봤는데 네. 지금 포커스는 화해향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 향으로 그 지라갈림 트랜지스터가 지금 계속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부분에 아마 포커싱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RFHIC 같은 경우에는 차트나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에 오히려 오른 종목이에요. 모든 시장의 종목들이 빠질 때 그렇군요. 그만한 네.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이 바닥치고 올라온 거 대비했을 때 오르진 못했지만 네. 이 어려운 장에서 버텨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어떤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5G 투자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투자가들이 좀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G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필수 섹터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KMW 그리고 RFHRC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는 강한 종목 살펴봤고요. 신영무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